2013년 오후 공채 필세 언어논리 인재경 39번에서 40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당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나열, 추론할 수 없는 것, 관찰 사례를 토대로 입증되었다. 어떤 명제가 함축한다는 것은 앞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 여기서 모든 C가 A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면 앞의 관찰 사례는 모든 C 이것도 입증한다. 이거를 A 규칙, 알파 규칙,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D에 대해서는 어떨까? 긍정의 대답을 제시한다. 그 명제를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도 한다는 것이 비규칙. 모두 인정할 경우 곤혹스러운 결론이 있다. P가 입증되었는데 뭐에 의거하여 뭐라는 명제를 입증할 것이다. 이 명제에 포함되어 있는 Q가 그러면 P and Q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보니까 P and Q가 나와 있네. 조건문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참이면 반드시 P가 참인 관계니까 베타 규칙이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이 명제에 뭐를 적용하면 Q도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알파 규칙, 내려오는 건 알파 규칙. 답은 4번. 알파 규칙 적용하면 얘는 명제가 함축하는, 맞지? 베타 규칙은 명제가 함축하지 않는 어떤 명제를 함축하지 않고 얘를 함축하는 거니까 맞지? 알파 규칙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S에 대하여 이거는 베타 규칙인데 반대다. 답은 3번. 네, 제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풀었는데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여러 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빠르게 푼 건데 한 4분 정도 걸려서 푸셔도 충분히 잘 푸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에 집중해서 해설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 관계를 보시면 어떤 C라는 것이 A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라면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했죠. 이때 A가 B라는 속성을 지녔다라는 관찰 사례는 C가 B라는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 역시 입증한다. 그것이 알파 규칙이다 라고 했고 반면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D에 대해서도 그 관찰 사례, 그러니까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 D가 B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한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이 비규칙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도, 그러니까 A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D도 이제 D가 B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도 입증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두 규칙 모두 다 직관적 호소력을 지니지만 둘 다 인정할 경우 곤혹스러운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어떤 관찰 사례에 의해 명제 P가 입증되었을 때 뭐에 의거하여 알파인지 베타인지에 의거하여 뭐뭐라는 명제를 입증할 것이래요. 자, 그러면 P가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명제였다면 알파 규칙이고요. P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명제라면 베타 규칙일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 규칙이 정답이 되려면 여기에 니은에는 P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문항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P가 참이라고 해서 P이고 Q이다 라는 이 부분은 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P이지만 Q가 아니다. 이것도 모르니까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이거를 X 쳐놓은 이유가
네. 저거를 X 쳐놓은 이유가 뭔가 지금 조건문을 여기다 넣었을 때는 조건문에서 또 다른 명제가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건문은 그 어떤 진리값도 제공해주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은 답이 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같게 제공되고 있는데 얘는 혼자 따로 있으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웠는데, 사실 Q이면 P이다는 어쨌든 P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이 된다면, P가 참이라면 Q이면 참이다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Q가 거짓이라고 한들 P가 참인 이상 이 진리값은 참이 되고, 마찬가지로 Q가 참이어도 P가 참이라는 것만 확정이 되면은 이 조건문은 참이 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는 알파 규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맞습니다. 함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P이다 안에 Q이면 P이다가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규칙이라면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베타 규칙이라면 지금 보시면 베타 규칙이라면 P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얘가 참이라면 P도 무조건 참인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은 P이고 Q이다, P이지만 Q는 아니다, 이거 모두 다 가능하죠. 그래서 베타 규칙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번 지우고 3, 4, 5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더 읽어보시면 이 명제에 포함되어 있는 Q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이 5번 규칙이 여기서 아닌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역시도 이 명제를 통해서 Q라는 것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디귿은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있는 명제가 확증이 되었을 때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 역시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파 규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알파 규칙 맞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파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가 함축하는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파 규칙을 설명했고요. 여기 보시면 비규칙, 베타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A는 B의 속성을 지녔다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는, 여기까지 이 부분은 위에 1번과 동일하죠.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S에 대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정확히 베타 규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가장 기본적인 문항이고요. 여기 보시면 베타 규칙을 적용하면 이 입증 사례는 얘를 함축하지 않는, 그러니까 얘가 함축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함축하는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함축하지 않는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는 니은이 맞습니다. 즉 여기서의 A는요, D를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타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2번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이 이 명제가 함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명제를 함축하는 어떤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명제라고 했다는 점이 특이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입니다. 함축하지 않는 모든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어떤 명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떤 명제는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명제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알파, 베타 모두 적용하면 얘를 입증하는 사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관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베타 규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대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얘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A 규칙과를 생략하면 4번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B 규칙을 적용한 이상 이게 성립이 한다면 A와 B 규칙 모두 적용했을 때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유일하게 3번은 틀린 보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알파 규칙을 적용하면 얘를 입증하는 사례는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S에 대하여 모든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틀린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은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그러니까 A라는 명제를 함축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타 규칙은 모든 명제가 아니라 임의의 명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임의의 명제를 입증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명제라고 해도 이 부분은 상관없겠네요. 이 부분은 맞는데 어떤 명제라고 해도 모든이 성립하는 이상 어떤 명제는 당연히 성립하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의의 명제라는 것은 어떤 명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알파 규칙, 베타 규칙 부분이 틀렸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3번 보기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39번, 40번 문제 해설해 보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